고기도 많이 먹지 않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니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데 고지혈증이신 분들. 저 역시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항상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지혈증은 무엇일까요? 혈액 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혈액 내 과다한 양의 지질이 함유되면서 지방 성분이 동맥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운동과 생활 식습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의 경우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헬스인포에서는 고지혈증으로 인해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지방이 많고 특히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피해주세요. 풍미를 올리기 위해 버터에 조리한 음식들, 고기에 있는 부드러운 비계나 기름진 음식들은 흔히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닭고기의 경우 껍질을 벗긴 것으로 먹고 굽는 방식보다는 삶아 먹는 방식으로 드시고 버터는 양보하세요. 그런데 저는 원래 고기는 잘 안 먹기도 하고 살코기 위주로만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과자와 같은 파미와 같이 식물성 기름으로 제조된 음식에도 들어있고 튀김류와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산이 많기에 혈관 질환에 최악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데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망가뜨리게 튀겨진 음식들도 멀리하세요. 2.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하세요. 특히 흰쌀밥, 국수, 면,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나 후식으로 챙겨 먹었던 탄수화물류들을 추가로 드시지 마세요. 달콤한 빵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특히 감자나 고구마 역시도 탄수화물이기에 간식으로는 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면 힘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쇠퇴 등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기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65% 이내로 먹는 게 좋습니다. 3. 식후 커피 한 잔. 이왕이면 동결건조 커피로 드세요. 커피에도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커피를 볶으면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 기름기 속에 카페스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카페스톨이 적은 동결건조 커피를 드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라면 강배전 원두의 핸드드립 커피로 기름기를 종이 필터에 걸러내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종이 필터를 써서 내려 마시게 된다면 카페스톨이 95%나 감소하게 됩니다. 밖에서 커피를 사 마셔야 한다면 루아 커피와 같은 발효 커피도 좋은 방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커피를 드실 때 가장 최악은 믹스커피와 같은 설탕에 프림이 잔뜩 들어간 달달한 커피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메리카노로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4. 코코넛 오일. 천연 오일로 알려진 코코넛 오일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다르게 포화중세 트리글리세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동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의 수치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고 일부 연구에서 오히려 MCT가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코코넛 오일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걱정이 된다면 오히려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고온 조리하는 음식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이왕이면 코코넛 오일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5. 설탕. 설탕이 콜레스테롤이랑 무슨 상관이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설탕 역시 콜레스테롤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과도한 설탕의 경우 동맥에 플라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라면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와 같은 음료는 최악이고 달달한 디저트류와 말린 과일,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첩의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설탕이 콜레스테롤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평소에 건강에 좋을 거라고 착각했던 과일 주스들을 멀리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젊은 연령대에서 LDL과 HDL 수치를 제외해 계산하는 방식인 잔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잔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30 이상과 수치가 낮은 사람 14 이하의 사람이 9년 뒤 당뇨병 발생이 각각 13.3건과 3.1건으로 약 3.3배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흡연,
음주,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치료력과 공복혈당을 보정한 이후에도 30 이상군이 14 이하군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콜레스테롤은 심대혈관 질환뿐 아니라 당뇨병의 독립적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은 한림대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은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생활요법에 따르면 잔여 콜레스테롤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셔야 하는데 총 지방 섭취량을 1일 섭취 에너지의 30% 이하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 탄수화물 섭취량도 1일 섭취 에너지의 65%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요. 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하듯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드시고 술의 경우 하루에 1잔에서 2잔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물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와 잡곡으로 드시고 채소류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적색육이나 가공육보다는 콩류나 생선류의 섭취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식이요법은 확실히 잘 지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주 4회 이상을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조깅이나 수영,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중 지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중성지방이 있는 분들은 적은 운동량으로도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오메가3를 섭취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아닌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메디닷컴의 노윤정 약사님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중성지방이 경계로 나온 분이라면 식단 관리와 함께 하루에 1.5g에서 2g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간에서 중성지질이 합성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할까요? 저도 여태 오메가3인 줄 알고 오메가3만 챙겨 먹었었는데 큰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바로 폴리코사놀 사탕수수왁스 알코올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영양제는 아래 더보기란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약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 5mg에서 20mg까지 섭취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때도 적정 체중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는 동반 질환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목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비만 등에서도 주의 혹은 위험 표시가 나왔다면 건강기능식품 섭취 대신 꼭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콜레스테롤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의 경우 포화지방산과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커피뿐만 아니라 코코넛 오일, 설탕 등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운동의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 사탕수수왁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시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